박세리 선수가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돼 기자회견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6년 은퇴 이후에 아버지의 거듭된 채무 문제를 해결해왔고 더는 책임질 방안이 없다라고 털어놓았는데요. 잠시 기자회견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충분히 엄마나 언니나 또 소통이 되고 아빠하고 소통이 되는 상황인데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부친과 이제 또 골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서사가 있다 보니까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저 자리에 나와서 부친의 이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 쉬운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다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심정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결과적으로 박 선수의 이제 부친인 박준철 씨가 새만금 레저 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재단 도장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에서 밝혀진 내용이 박세리 선수가 재단 이사회에 고소 의견을 먼저 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고소 의견을 먼저 내고 그리고 저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 기자회견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미루어 다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박준철 씨는 지금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고 아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박세리 선수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뭐 부친의 빚을 감당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왔지만 도저히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소시엄이잖아요. 그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곳이. 그러면은 이 어떤 그 직인이 뭐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위조 사문서에 대해서 과연 재단이 정말 책임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재단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절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소지가 있어요. 혹시라도 뭔가 인장을 관리를 잘못하거나 혹은 뭐 묵시적으로라도 무슨 권한을 부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그 민사적인 책임을 그 상대방이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고소를 하고 또 공개적으로도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보이고 그러나 어쨌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서 그 박세리 감독이 느꼈을 많은 그 고민과 번민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뭐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어제 기자회견을 쭉 봤는데 아마 박세리 감독이 기자회견을 한 거는 주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저나 제 이름을 팔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혹시라도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니 차라리 전국적 이슈가 돼서 우리 아버지를 조심해 주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골프에 입문했고 아버지 어떤 훈련을 통해서 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존재의 큰 부분을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자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박세리 씨의 그 상황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참 하포토님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랫동안 이런 일을 저지른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저런 기자회견을 했을까라는 그렇죠. 마음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얘기하셨지만 실장도 얘기하셨지만 대국민적으로 이제 내가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더 이상은 네. 이제 감당이 안 된다라고 선언했다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방송인, 연예인, 이제 얼굴이 알려진 분들한테 이런 일이 이제 좀 비일비재 많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유명인의 가족이라고 하면 믿기가 쉽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런 경우도 이제 어떤 그 재단의 다른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런 문서를 제시를 했다면 받는 쪽에서도 재단의 크로스 체크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재단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세리 감독의 부친이라고 하니 또 과거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골프 선수를 육성해온 과정들도 그동안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어떤 후견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항상 특히나 유명인과 관련된 것일 때 반드시 본인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혹시라도 또 미연에 있을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팁을 하나 또 아울러 드립니다. 뭐 특히 연예인들 셀럽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런 연예인들도 꽤 있었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른 욕심이 있지만 내가 사고를 쳐도 이미 성공한 우리 연예인 잘 나가는 자녀가 이걸 책임져 줄 거야. 해결해 줄 거다.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근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게 될 텐데 예를 들어 박세리 씨 아버지도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박세리 씨가 아니고 뭐 박지현 씨나 뭐 이상한 씨면 그렇게 못 큽니다. 박세리 씨니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만든 조각품이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제 주변엔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잘 알았으면 싶어요. 박세리 감독이 예전에 선수 시절에 네. 그 다리 걷어붙이고 US 오픈에서 우승했을 그렇죠. 때가 네. 벌써 사반세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쵸. 애국가가 들려야 될 것 같은 네, 그 네, 장면이죠. 그렇죠. 네. 사반세기가 됐는데 2024년에 와서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그동안 얼마나 숫한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싶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